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는 감사해요. 이거 열성해갖고 엄청 많이 했는데 나는 하도 못해. 돈이 전부 100만 원씩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다려 왔잖아요. 예. 원래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예? 나중에 달달한 날이 온다 이거요. 고생을 하면은 처음에 고생을 하면은 그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뭐든지 급하게 서둘면 날아가요. 내게 안 돼. 근데 꾸준하게 우리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듯이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왜 거북이가 이긴다고 나오겠어요? 100m 뛰기는 토끼가 빠르겠지만 인생을 놓고 보면은 거북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거북이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덤덤하게 그냥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팔딱팔딱 뛰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뭐 행동은 많은 것 같은데 보면 결과가 없어. 우리도 사업도 몇 번 해보면 알잖아요. 급하게 서두는 사람은 결국은 지쳐서 그냥 나자빠진다 이거예요. 우리 땡큐가 그래요. 땡큐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라 그러죠.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뭐를 얻으려 하면은 조금 안 맞아요. 근데 다들 급하잖아요. 그동안 급하게 살아왔고 또 계속 급해. 근데 세상에 우리가 많이 살아봤지만 급하게 서둔다고 되는 일이 있더냐 이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 간 대로 깨지고 저기 가면 저기 가는 대로 깨지고 맨날 그래 왔다고. 네. 제대로 못 찾은 거지. 그리고 누가 가자 이러면 우르르 따라가고. 가서 리더라는 사람이 해보고 야 또 아니다 이러면 또 딴 데로 우르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피해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땡큐 이 TQ 소프트를 만났다. 그럼 여기서 제대로 한번 정착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 딴 데 다 가는데 내 혼자 여기 앉아가 뭐 하겠노? 이러다 보면 또 막 마음이 약해지고 용기도 안 생기고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런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요. TQ 소프트는 보상책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는데 그 보상 규정만 보고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저렇게 하면 돈 벌겠다 하지만 그게 쉽게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어디를 지향해서 가는 건가, 회사의 내용은 충실하고 진실된가 이런 걸 봐야 되지. 그걸 볼 줄 모르거든 다들.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막 사회 나오는 사람 잘 몰라. 근데 인생을 많이 살은 사람들은 지식을 떠나서 학벌을 떠나서 그래도 이 필이라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저 사람은 왠지 믿음이 간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눈빛을 보니 거짓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이 온다고. 느낌이 오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걸 좀 느끼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상 체계만 가지고 이래 하면 돈 법니다. 저래 하면 돈 못 법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회사는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 회사는 진정성이 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다니까. 그러면 혼자 남아도 돼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근데 그런 걸 잘 파악을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내가 여기다 뭐 또 할 수도 있어. 밑에도 이렇게 많이 다뤘었잖아요.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세계 나와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내가 탕진을 한 거야. 그래서 아우 지금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수채 나오지도 않는데 저게 오늘 가보자고 또 해갖고 그러니까 나온 거지. 이제 우리 여사님은 그래도 여기서 뭔가 진정성을 느낀다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 거고, 이제 안타깝기도 하지. 예? 여기가 회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딴 데로 돌아다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또 이미 또 해놓은 이제 자리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 예. 하려면 이렇게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 예. 선릉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것 같아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 회사에 제가 몸 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좋으니까 있는 거고. 진짜 좋아. 예, 좀 저는 진짜 좋다고 느껴. 예, 맨날 돈만 다 뜯겼는데 여기는 뜯길 게 없어. 뜯길 게 없잖아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저는 그거에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안 생긴다. 예. 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법.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 없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걸 잘 못 느껴요, 사람들은. 야, 돈 되나? 야, 마케팅 들어보니까 돈 안 돼. 가자. 이거거든. 근데 우리 이제 여사님도 보면은 자식들 키웠잖아요. 보통 둘 내지 셋은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애들 하나 다 똑같이 큰애든 막내든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교육으로 전환시켜서 세상에 나갈 때 너한테 뒤지지 말라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죠?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떻게 세상을 나가든지 간에 어쨌든 과외도 시키고 없는 돈 끌고 가지고 공부시켜서 그것도 20년씩 키우잖아요. 남들 자전거 산다고 좋다 하면 또 자전거도 사주고 남한테 뒤지지 않게 하려고. 피아노 학원 다닌다 하면 니도 가라 하고 태권도 간다면 태권도 보내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키웠을까? 사회 나가서 뒤지지 말라고, 남한테 뒤지지 말라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정작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응? 그 남의 말만 듣고 저 사람 저렇게 돈 번다 하더라. 응? 그러면 저 사람이 돈 번다고 나도 돈 벌까? 네. 지금 땡큐 왔어, 땡큐. 돈 벌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라. 우왕, 좌왕. 왜냐면 판단력이 없으니까. 왜 판단력이 없겠어요? 예. 내가 제대로 알아봐야 돼. 내가 제대로. 뭐 숫자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그걸 듣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뭐 겉만 번들이하고 막 은행처럼 인테리어 해놔놓고 막 야 여기는 돈이 많은 회사다. 돈이 많은 회사니까 우리한테 뭐 설마 사기치겠나? 이런 식으로 겉보기만 해서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근데 또 너무 초라하면 또 사람이 그렇죠. 뭐 우리 먹는 것도 사과나 배도 보기 좋아야 먹잖아요. 눈으로부터 먼저 먹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런데 너무 화려하고 돈에 막 그 집중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여기는 석연찮다. 그렇게 필이 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설명할 때 계속 돈 얘기만 해. 예? 그렇게 그쪽으로 빠져들도록 만들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속았다 이런 느낌도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숫자 그거를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막 숫자 써가지고 막 골치 아프게 만들면은 내가 분석을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분석을 하지만 그래서 뭘 보냐면 느낌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 여기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를 눈빛을 보고 그 사람들 제스처를 보고 말하는 걸 들으면은 아, 이 회사는 왠지 모르게 나는 안정감이 있다. 응? 좀 편안하다. 여기는 뭐 사기칠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이런 걸 느끼시라는 거예요. 예? 돈 된다 하고 막, 돈 얘기만 막 하는 그런 회사들은 좀 불안해요. 예.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강사도 막 돈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데서 나는 조금 거부감이 오더라고.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얘기를 안 해요. 회사가 법적으로 안전한가? 예? 내가 여기 일을 해도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한테 피해는 안 주겠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된다. 여러분도 지금 돈 10억, 100억 생기면 뭐 하겠어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다 갖고 손자, 손녀 잘 크고 있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뭐 해줄 게 있어요? 그냥 내 건강이나 챙기고, 그죠? 조금 풍요롭게 쓰다가 남을 정도가 되면 그냥 또 좋은데 기부도 하고 자식들한테 주면 절대로 안 돼요. 자식들한테 주는 순간 자식들 다 망쳐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벌고 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또 내가 조금 자력을 해서 좀 벌고 해서 내 용돈 좀 남들한테 궁하지 않도록 밥을 사도 내가 사고 술도 내가 한 잔 살 수 있는 정도 맨날 얻어먹고 그런 거지 같은 생각 하지 말고 예? 여기 가서 뭐 밥 안 주나 저기 가면 밥 안 주나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줘야 행복해요. 그럼요. 전 나이가 다 풀고 댕겼어요. 예.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한테 어느 정도 흡족하게 해줄 건가 그런 것만 파악하면 돼요. 아니 1억 천금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은행이 돈 장사예요. 은행이 돈 번다면 무슨 일들 다 해요. 은행이 땅도 사요. 부동산. 예.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오르겠다 하면 그 차익을 누리는 거거든. 돈은 누구한테서 와요? 시민들이, 예? 국민들이 갖다 주는 돈을 이자 조금 주면서 부풀려야 자기네들 살 거 아니에요. 주식도 사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요즘 코로나 백신 개발하고 이런데 투자도 해요. 왜 하느냐? 돈 벌라고. 은행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어디 개발하는데 돈도 투자하고 막 그래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듣는 그런 정보들은 은행에 안 들을까요? 은행은 무조건 돈 버는 곳이면 다 투자를 다 해요. 근데 왜 테란노에 다니는 그런 투자처는 왜 은행들이 안 달라들까 이거야? 그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제는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돈 투자하는데 절대 안 해야지. 아니 인제서 돈 다 까먹고 깨달으면 뭐예요? 지금이라도 넣지 않았어.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야지. 예. 어차피 갖다 버린 거 그렇죠.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 내 그 돈을 안 갖다 버렸으면 내 죽고 없을 건데 그 돈을 갖다 버렸으니 지금 살아있다. 그렇죠. 행복하다. 음. 이렇게 그러니까 출시했다고 생각해. 발상을 전환시키는 그런 마인드는 정말 좋은 거죠. 출시했다고 생각해. 맞아. 안 그러면 집에만 들어앉아 있을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깨달음이 왔다. 행복해야지. 예. 그 지금부터라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절대 안 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은행은 왜 거기 투자 안 할까? 왜 국가는 이리 좋은 거를 왜 안 할까? 예? 국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러면 그래 좋은 거 같으면 국가도 돈 투자해서 돈 벌어가지고 또 더 많은
복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큰 단체들을 안 할까? 그걸 생각하면 돼. 예?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살아봐도 땅 10길 파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는가 맨날 부모들한테 그런 소리 듣잖아요. 맞아요. 예? 땅 10길 파봐라 뭐 그 100원짜리 하나 나오나. 예? 근데 돈을 벌어서 준대. 그거는 무조건 사기라. 지가 벌어야지 왜 남이 벌어서 줘. 보세요. 예? 나 지금 무릎 이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TQ 소프트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발자 회장님하고 저하고 17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친구예요. 17년 동안. 사회에서 만난 친구지만 서로 깍듯하게 예우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술을 한잔 해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지내온 사이예요. 그러면 자, 제가 돈이 안 되는 일 같으면 제가 여기 붙어 있겠습니까? 예? 핏줄을 나눈 형제도 아닌데 또 돈만 바라보고 내가 이 회사에 있겠냐 이거. 성격이 다르고 같이 있으면은 싸울 수도 있는데 예? 뭐가 좋다고 여기 붙어 있겠냐 이거. 뭔가 조화로운 게 있기 때문에 안 있겠나 이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억만금 있어도 자식한테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사는 동안 좀 건강하게 살고 좀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으니까 좀 풍요롭게 사는 거 그것 이룰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있는 것이지. 예, 여기서 뭐 떼돈을 벌고 막 일확천금을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통하느냐 하면은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이 개발자 회장님하고 제가 나이는 제가 2살이 많습니다만은 친구같이 지내면서 깍듯하게 서로 예를 지키고 야자 안 해요. 17년 동안 지내왔어도 그만큼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면서 상대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거든요. 근데 통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나만 세상을 사는 것처럼 예, 내 위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너무나 통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은 남을 잘 몰라요. 자본주의는 이기주의하고 똑같아요. 이기주의. 예, 왜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나만 돈 벌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 근데 자본주의에서 태어났고 자본주의에 자랐는데도 그런 생각이 조금 멀더라 이거야. 내하고 통하는 바가 있더라. 우리 회장님이 그래요. 아주 험한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대리운전도 해봤고 예? 아주 남들이 좀 혐오하는 그런 일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돈도 또 많이 벌어본 사람이고 예, 금융 쪽에도 BC카드 이사라 하면은 아무나 하겠습니까? BC카드 카드 업계에서 전산 관리하고 했던 분이라 전공이 또 한양대학교 전산학과 나온 분이고 전산과 금융과 이런 그 ICT 개발 분야 이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돈을 막 끌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제가 17년 동안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이거지. 마음에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막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은 딸 아들인데 다 잘 돼 있어. 네. 사위도 잘 보고 며느리도 잘 봐가지고 손자도 펑펑 잘 나. 건강하게 잘 커.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 아니라도 그냥 행복 덩어리예요. 저는 그렇다고 뭐 사위한테 용돈을 받나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나 일체 그것도 없어요. 제가 오히려 손자들한테 보험 좀 넣어주고 용돈 그 며느리나 딸내미한테 통장에 한 달에 얼마씩 넣어주고 그래 하지. 제가 자식들한테 손 최고 벌려서 행복한 거지. 손 벌려서 야 내가 너희들 이만큼 키웠으니까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내.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럴 뭐 마음도 없고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아까 말씀하신 주는 게 너무 기쁘다. 줘야 행복하지. 받아오면 괴로워. 난 내 거 주고도 달라 소리도 못해. 내 것만 퍼주고만 살아. 그리고 원래 내게 없어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없는데 어쩌거나 그냥 내가 가진 거 나는 못 써도 없다 싶으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드물거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거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엄마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자식들인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지 않으면은 행복이 마음에 있죠. 그렇죠.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게 누가 주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떠난다 해도 저는 안 떠나요. 그리고 이걸 만든 주체거든.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작년 이맘때쯤에 기획을 했어요. 이런 걸 오늘 좋은 분 만났네. 처음 보나.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보니 아니 우리하고 뭐 별다른 것도 없는데 걔네들은 5만 배가 올랐어. 5만 배 기업 가치가. 저거는 기껏 1억 가지고 출발했는데 5조로 팔았단 말이야. 1억 곱하기 5만 하면은 5조예요. 그 기업 가치를 불과 10년 만에 5조라는 가치를 올려버렸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자들보다 못할 거 뭐 있노? 우리도 한번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구상한 게 땡큐 밴드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 시장이잖아요. 음식 배달 시장. 그게 작년에 올린 매출이 11조로 올렸더라고. 배달의 민족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요기요하고 뭐 다른 거 배달통 이런 거 다 섞으면은 한 15조 정도 될 거예요. 한 6, 7조. 20조가 안 돼요. 그럼 음식 배달 시장이 그 정도면 우리는 음식 배달 그런 거보다 더 큰 시장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음식 배달 말고 모든 생활 소비를 다 담자. 음식 말고 의식주 있잖아. 옷도 있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집, 자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배 고픈 걸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싶어 하잖아. 문화 생활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까지 생활 속에 다 담자. 심지어는 전기세, 물세, 수도세 이런 것까지도 생활비 속에 들어가잖아요. 애들 교육비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발한 게 땡큐 밴드예요. 땡큐 밴드는 이제 한 20% 가맹점 앱, 쇼핑몰 앱 들어오면 한 20% 만들어질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면서 계속 우리 생활 속에 모든 소비를 담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돈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올 연말 가기 전에 가맹점 앱, 쇼핑몰 앱 딱 들어와서 2021년부터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대박 납니다. 대박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팝, 아까 보니까 400팝 있잖아요. 400팝이 돈이 하나에 5,000원씩 따지면 200만 원인데
이제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변동이 되겠지만은 팝 하나가 100만 원, 2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그런 우리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하나 5천 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이 커지잖아요. 시장이 커지면 팝을 한정적으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무한대 발행이 아니라 시장이 우리 소비 시장이 만약에 1000조라고 하면 배달 시장은 20조 안쪽이다. 음식 배달 시장은 20조 안쪽이다. 그럼 나머지 생활 소비까지, 교육까지, 여행까지, 보험까지, 자동차 뭐 관련 모든 생활 소비가 만약에 다 담긴다면 1년에 1000조도 될 거예요. 1000조. 교육 시장만 해도 거의 100조 가까이 되거든. 자, 그럼 그걸 다 담는다고 봤을 때 팝을 무한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2,500만 개예요. 근데 그 한 400만 개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찾을 수가 없대.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한 2,000만 개, 2,100만 개 정도 있다 하는데 그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고자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숫자가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1 비트코인을 1억 개까지 쪼갤 수가 있어요. 1억 분의 1 비트코인이 1 사토시라 그래요. 사토시. 1억 분의 1. 1억 분의 1을 사토시라 그러는데 1 비트코인 1 비트코인을 1억 개로 쪼개면 그걸 1 사토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다 커버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 또 1억 분의 1로 쪼개. 그래갖고 사토시로 이제 팔려나가는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우리의 팝도 이럴 때가 올 수도 있다 이래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제 차츰차츰 기획을 할 거예요. 지금은 5,000원으로 그냥 1팝이 5,000원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시장은 커지고 팝 수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발행을 하면 하나의 팝이 100만 원 더 가고 300만 원 더 가고 500만 원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나는 땡큐 이런 나는 잘 못해. 근데 돈은 벌었어. 뭘로? 팝으로. 그럴 때가 온다 이거요.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에 팝 거래소가 생기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팝 거래소가 생겨요. 아이고 나는 이 땡큐 사업 안 할래. 갖고 있는 팝 팔아버릴래 하는데 그 시장을 만들어준다고. 어? 그러면 파세요.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그럼 회사가 계속 커져 나간다면은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 지금은 10만 원에 몇 개 줍니까? 10만 원에 40팝 주죠. 그잖아요. 10만 원에 40팝이면 1팝이 얼마냐면은 2,500원이에요. 2,500원에 1팝이잖아요. 그죠? 팔 때는 5,000원에 팔지만 살 때는 2,500원에 샀어요. 근데 거래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급한 사람은 지가 얼마에 팔면 1,500원에 팔아. 1,500원에 내놔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살 때는 2,500원에 사는데 거래소에서 살 때는 1,500원에 사잖아요.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살까요? 시스템에서 살까요? 시스템에서 사야지. 거래소에서 사지. 싸니까. 싸다. 예?
시스템은 2,500원인데 거래소. 거래소에서 1,5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아. 여기서 사지. 박 터질 거 아니에요. 박 터지다 보면 이게 좀 올라가. 1,600원, 1,700원, 2,000원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지. 이거 시스템이 자동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2,400원까지도 팔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런데 나중에 이제 시장이 커지면은 이게 이제 올라간다고. 그게 시장 경제잖아요. 공급이 많으면 값이 떨어져. 근데 살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공급이 적으면은 값이 올라가. 그게 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팝수를 어느 시점 가면은 무한대로 안 팔 거예요. 어느 시점 가면 줄이고 나와 있는 팝을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팝이 5,000원을 넘어가고 10,000원이 되고 20,000원이 되고 할 수가 있다. 똑같이 팝도 1억분의 1로 쪼개는 거야. 1팝을 1억분의 1로 쪼개가지고 하나 팝이 움직일 때 0.00팝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건 너무 멀리 나간 건데 어쨌든 우리 회사는 그런 앞으로 5년, 10년 쭉 가면서 그런 커다란 기회까지 갖고 있다. 나중에 야 그때는 팝 그 1,500원에 팔았는데 정말 갖고 있었으면 강남에 땅 괜히 팔았다 하듯이 그런 때가 올 거라고. 기껏 들어가고 100만 원대 더 들었나? 예? 100만 원에 400팝 받았는데 400팝이잖아요. 400팝. 한 팝에 10,000원만 가도 400만 원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팝이 10만 원을 갔다. 얼마예요? 예? 4천만 원이야. 100만 원을 갔다. 4억이라니까? 내 투자한 거는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4억이 갈 수도 있다는 거야. 한 팝이 100만 원 가버리면. 우리는 코인 얘기 안 해요. 우리 자체에서 팝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되는 거 보면 알지. 가맹점 앱이 나오고 쇼핑몰 앱이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쇼핑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고 옷도 사고 말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팝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더 사이렇게는 뭐하잖아. 그거 양이 더 이상은 없잖아. 살려면 탑밴드 가면은 살 수 있죠. 탑밴드는 무제한이니까. 아, 이걸 알을 더 살 수 있다고? 그렇죠. 탑밴드는 무제한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것도 있어. 오늘 처음 100만 원짜리는 프라임 밴드라잖아. 프라임. 요거는 총판이고 도매고 소매잖아요. 프라임은 100만 원밖에 못 사요. 아, 총판은 50만 원밖에 못 사고 도매는 30만 원, 소매는 10만 원. 한정적으로 밖에 못 사요. 시장이 커져도 내가 그래 밖에 못 그래도 사요. 많이 사는 사람은 들긴 해. 그러지. 그러면 내 위에 사람은 얼마나 샀냐면 뭐 500, 1,000만 원치 샀다 하던가? 근데 그 사람이 썼잖아 다. 그렇지. 나같이 갖고 있어야지, 지금. 아니 안 빠져나가고 아직도 많이 갖고 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가맹점 앱이 나오고 쇼핑몰 앱이 나왔을 때 그것들이 이제 소모가 될 거예요. 돈으로 바뀌면서.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좀 먼 얘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먼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팝에 대한 소중함을 지금부터 느껴야 된다 이거지. 아,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럼요. 지금 거래소 생기면 막 내놓는 사람 많아요. 나는 뭐 땡큐 일 안 할 거야 하면서. 근데 지금 교육받고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산다니까. 아이고 싸다 하면서 막 사는 거요. 근데 우리 저기서 교육할 때는 그렇게 안 해줬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자세하게 안 해줬어. 그렇죠. 그냥 무조건 임시로 예. 100만 원짜리 막 달아서 돈 버는 게임으로만 플레잉 게임으로 돼 있어. 그래서 멀리 바라는 거예요. 항상 돈을 벌려면 하루아침에 돈 버는 게 없다니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 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왜 돈 못 버셨어 그러면? 응? 그렇게 급하게 돈 벌 데가 없다니까. 제가 은행 얘기 왜 하느냐? 은행들도 다 국민들 돈 끌고 가지고 이자 줘가면서 자기네들 돈 불려야 된다니까. 어디 가서 불릴 거예요? 요즘 다 우리 아들도 IBK 지금 10년 차인데 걔도 앞으로 걱정이라. 자꾸 점포수는 줄어들고 은행 그 CD기도 자꾸 줄어들고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맞아요. 예? 그 솔 깔렸대 솔. 신한은행 솔 그거 수수료도 안 내요. 수수료도 안 내. 다 그래. 그래 그럼 앞으로 신한도 은행이 다 어떻게 은행 사냐고. 어? 그 우리 아들이 지금 잘릴 1순위에 잘리게 돼 있다니까. 은행 보험하는 사람, 은행 하는 사람. 예? 옛날엔 제일 최고 직업으로 생겼. 그럼요. 차라리 미장원하고 이발사가 돈 더 벌어요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머리 못 깎잖아요. 스마트폰 안에서 어떻게 머리를 깎아? 실제로 현장을 가야 머리를 깎지. 예? 요리사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아무거나 못 살잖아. 응? 근데 물건 사고 하는 거 전부 온라인에서 안에 다 해버리는데 그 택배 회사만 불티 나잖아요. 택배 기사들 막 죽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대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코로나잖아. 특히나 코로나 전국에서 되는 게 있냐고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거지. 도대체 예. 이마트 홈플러스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 아들 데리고 막 놀러 간다 하고 이마트 가면 위에 CGV 극장도 있고 이러니까 영화도 보고 뭐 음식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는 안 가. 흐름 자체가 이제는 여럿이 모이는 데는 안 가게 돼 있다니까. 축구 뭐 앞으로 야구 이것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예? 관중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뭐 선수들 다 방출이잖아요. 억대 막 몇십억 주던 애들 다 방출이야. 가들 바로 실업자 되거든. 바로 어디 갈 거요? 세상이 이래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쇼핑몰 그 이마트 홈플러스 이 건물들이 다 뭐로 바뀌냐면 창고로 바뀌어요. 물류 창고. 응? 사람이 안 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 다 해버린다니까. 응? 그러면 그 창고에서 물건 배차시켜 보내야 되잖아. 배송. 그런 물류 창고가 되어버린다니까. 그 비싼 땅에 물류 창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응? 고속도로 진출입로 IC 근처 그런데 싼 땅에다가 건물 짓지. 그 큰 비싼 땅은 다 팔아버리고. 지금 시대가 그래 가고 있어요. 코로나 그래. 코로나가 금방 안 없어져요. 또 뭐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잡혔다 해도 습관은 또 계속 갑니다.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닐 거고, 예? 손 씻는 거 할 거고, 이제 습관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음식점도 사람 많은데 잘 안 가요. 옛날에는 사람 많은데 갔는데 이제는 진짜 고급 레스토랑들만 남을 거고, 우리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돈벌이도 어느 쪽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 땡큐밖에 없어요. 물류가 됩니까? 물류? 예? 화장품 판매? 뭐 어쩌고 저쩌고 몰라. 청담동 저 비싼 데는 될란가 몰라요. 예? 일반 뭐 이런 피부 관리 이제 다 힘들어져요. 음식점도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거나 남고 그냥 힘들어져요. 그 힘들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 소상공 자영업자
600만 명, 600만 명. 사업자 등록 갖고 있는 사람들. 그 600만 명이 이제는 한 200만 명 없어져요. 장사 안 되는데 은행에 빌린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갚아요?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럼 접어야지. 접으면 빚만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땡큐가 경비 안 들어가고 도와주겠다는 앱 만들어가지고 당신네들 공짜로. 그전에는 다 가맹점 주인이 뭘 내야 됐어. 한 달에 얼마씩. 예? 뭐 단말기를 써야 된다. 뭐 한 달에 관리비를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받거든. 그리고 장사하는데 사람 몰아주고 장사 되도록 매상 올려주겠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지. 예. 옛날에는 사람들 가면 또 뭐 하러 너 차 팔으러 왔나 보험 들으라고 왔나 뭐 영업사원들 막 와요. 싫어했어. 근데 땡큐는 대환영이라. 왜? 자기네 집에 손님 몰아주고 매상 올려주고 돈 뜯어가는 거 없고 돈 벌게 해준다 하니까 대환영이지. 그런 날이 이제 2021년부터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아무리 돌아다녀 봐요. 다 가맹점한테 얼마를 부담하라 그래요. 단말기 뭐 이상 갖다 주면서 수수료 안 줘도 되니까 하세요. 수수료 줄어드니까 이래 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내라 하거든. 그런 게 없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파업을 도로 주지. 40개 파업을 공짜로 준다 하잖아요. 우리가 돈 벌으라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야. 일체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맹점 주인이 좋아하지. 당연히. 그리고 내 주변에도 뭐 미장원 다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 다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친척, 친구 또는 뭐 내 동료들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서 그냥 니도 앱만 깔면 된다. 앱만 깔면 회사에서 40팝 20만 원 벌 수 있도록 준다. 이런 돈 안 받아가고 준다 하는 데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랄 거 아니에요. 진짜가. 진짜다. 니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앱만 깔아라. 앱 까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니가 가게를 갖고 있으면 가맹점. 가게 없이 그냥 물건만 판다면 쇼핑몰. 그냥 깔아라. 공짜다. 깔 때 추천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비자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 생활을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수수료가 나한테 올라. 내가 소개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 소비자도 일부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만 되면은 안 팔리면 제로인데 팔리면 90% 가져가니까 10% 서비스 하겠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유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회사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겠다는 거지. 배달의 민족이 왜 돈이 됐냐 아세요? 음식 배달하는 업체가 들어와. 자기네 광고를 해 거기서.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가 막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오늘 뭐 족발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하면서 들어와. 그래 찾아가지고 요 집에 하자. 그걸 시켜 먹는 거야. 그럼 배달의 민족은 앱만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장사는 누가 했냐?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왔고 먹는 소비자가 들어왔고 저것끼리 거래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데 떨어지는 수수료를 배달의 민족이 먹었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먹는 거를 우리는 벤더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돌려주고
밴드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죠. 회사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하는 회사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돈은 누가 벌어간다? 밴드들이 벌어간다. 그 회사는 뭐 먹고 사노? 밴드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일부를 회사가 가져가거든. 그게 시스템이에요. 우리 시스템. 그러니까 회사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밴드들이 벌어가는 거에서 일부 10%만 가져가겠다. 밴드가 100만 원 가져갈 때 회사는 10만 원만 가져가겠다. 예. 그런 기본적으로 베푸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90% 가져가고 밴드들한테 10%만 주면 중간에 가다 다 떨어져 나가지. 니나 해라 이러면서. 근데 회사는 거꾸로 모든 그 시스템을 다 제공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90% 다 가져가세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떨어뜨리는 약간의 수수료만 받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회사다 이거야. 회사는. 땡큐 밴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100만이 들어왔어. 회사는 10만 원만 가져가고 90만 원을 다 내주는 거야.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처음 보다 보니까 비교할 데도 없고 이게 이상하다 이거야.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세계 최초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너무 많이 주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지.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맞아요. 100만 원치. 그렇잖아요. 60만 원 올라가. 아니 아메이에서 물건 하나 사면은 내가 7,500원짜리 DC 드랍스를 하나 샀어. DC 드랍스. 이게 뭐냐면은 뽕뽕이에요. 뽕뽕. 퐁퐁. 세제. 이 7,500원이라. 이거 하나 사면 얼마? 2,500원이 마진이에요. 2,500원을 몇 사람이 나눕니까? 3%, 6%, 9%, 12%, 15%, 18%, 21% 이렇게 나누잖아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요. 이 2,5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이게 다단계예요. 이게 35%라 35%. 7,500원에 35%, 2,500원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 우리는 7,500원이 만약에 100이라면은 90%, 7, 9, 63, 한 6,500원을 풀어줘요. 한 사람한테. 이런 플랜이 우리는 이렇게 2,500원 푸는 것도 아니고 거의 2배 이상을 풀어주는데 이런 플랜이 어디 있어요? 이런 플랜. 그러니까 야 회사가 도대체 회사는 뭐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오히려. 그래서 혹시 사기 회사 아닌가 어떻게 더 많이 풀어주지 다른 회사보다. 그래서 의심을 오히려 받죠. 근데 실제로 그것도 뭐 다음에 주겠다가 아니고 1초 상간에 돈 다 줘버리잖아. 자기 통장으로. 그 얼마나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회사도 혹시 처음에 많이 주다가 나중에 걷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오히려 의심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월이 지나보면 알지. 예. 처음 마음 그대로인지 중간에 가다가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중간에 약간 변동은 있어도 회사가 가져가는 건 무조건 10%밖에 안 가져간다. 예. 그 변함없거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맹점에 쇼핑몰에 나와도 회사는 밴드가 가져가는 금액의 10%만 가져가는 거예요. 밴드가 30만 원 벌었다. 그러면 3만 원만 가져가 회사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전산을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전산은 1 아니면 0이에요. 1은 맞다고 0은 아니다예요. 맞거나 아니다예요. 둘 중에 한 개야. 우리는 지금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전산은 yes or not이에요. yes or not. yes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영원히 아닌 거예요.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을 조작할 수가 없어. 한 번 조작하면 또 조작해야 돼. 또 조작해야 돼. 계속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계속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전산회사는 오래 가는가 안 가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오래 간다는 말은 정직한 회사다. 그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뭐 숫자를 놓고 설명은 왜냐하면 이미 등록되신 분이고 그전에도 많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떤 부분이 궁금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거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안 가면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조금 하다가 빼먹고 빨리 도망가야지 이 생각만 하지, 오래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세상에 100만 원 넣어놨는데 하루에 10,000원씩 120일을 준대. 그거는 거짓말이지. 많아요, 강남에 그런 데가. 그런 데를 우리는 모르고 갔잖아.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은행은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 은행은 1년에 1%밖에 안 줘. 내가 100만 원 은행에 넣어놨다. 1년 뒤에 가면은 5,000원 붙어 있어. 100만 5,000원. 찾아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말고 알아서 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세피하게 생각하거든. 은행은 그 일밖에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루에 10,000원씩 주냐고. 그리고 120일이면 120만 원 받고. 그러면 120일 만에 20만 원 붙었다. 그거는 하느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싶어 해. 응?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나도 받겠네. 근데 며칠 나오잖아요. 야, 진짜 10,000원씩 일주일 나오더라. 그럼 그때 이제 500만 원 갖다 넣어. 하루에 5만 원씩 나오니까. 와, 된다. 근데 나중에 1,000만 원 갖다 넣을 때는 이제 회사가 없어져 버려. 근데 어떻게 그걸 믿냐 이게야. 그래 놓고 깨졌다 어쩐다 또 속이한 사람한테 니 때문에 또 그랬다 막 오만 소리 다 하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행위는 내가 해놔놓고. 문 닫으면 그만이야 다. 그럼. 사무실 다. 애초부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100만 원 넣어놓으면 얼마 만에 얼마가 됩니다 이런 말을 일체 안 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거 말하는 순간 바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지. 우리 회사는 완벽한 합법 회사예요. 다단계 회사 아니에요. 아까 2,500원을 가지고 여럿이 나누는 그런 플랜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단계로 따지면 1단계. 한 사람한테만 돈을 줘요. 나를 초대한 사람한테만. 이게 1단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받을 경우에는 그보다 앞에 있는 분한테 주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못 받으면 또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만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단계증이 없어도 되지. 예? 좀 이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밴더에, 네이버 밴더에. 거기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벌써 4월 달부터 올려놨어요. 4, 5, 6, 7, 8, 9, 10, 11 지금 8개월째 여러 가지 그 자료도 있고 글자도 있고 영상도 있고 제가 회사의 역사니까 여러분들은 뭐 7월달, 8월달, 9월달 오셨지만 저는 작년부터 일을 기획했고 봄부터 기획을 했고 우리 회장님하고는 제가 17년 동안 친구로서 사업 동반자로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속속들이 100%는 몰라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자란 거는 모르니까 어찌됐든 오랜 세월을 같이 생각을 교류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걸 소개만 하면 우리의 이익은 엄청 좋아. 그럼요. 100만 원짜리 하나 하면 60만 네. 원 올라오니까. 그럼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같이 100만 원 넣으면 여기는 120만 원 준대 저기는 130만 원 준다더라. 막 그런데 막 딸려가. 예? 또 투자한 사람은 그래 주는데 또 소개하면 또 소개비 또 10만 원 준다더라. 그러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회사는 얼마 쓰고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20만 원 나가버려. 100만 원 받으면은 추천 수당 뭐 관리 수당 해가지고 20만 원 나가 80만 원 쓰잖아요. 회사가 80만 원 쓰는데 120만 원 어떻게 줘? 130만 원 어떻게 줘?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거들 수밖에 없고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해야지.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된다. 맞아. 그전에는 여기 국민은행 가상화폐가 깔렸었는데 가상계좌가. 예, 그거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는 법을 따지는데 국가가 5월 달부터 가상계좌도 실명제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괜히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구설수 오르면은 회사에 다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거를 하면 어디로 들어와요? 회사 계좌인데 회사 계좌 10,000명이 다 회사 계좌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를 8자리 010을 뺀 전화번호 8자리는 전 세계 자기밖에 없거든. 홍길동이는 1, 2, 3, 4, 5, 6, 7, 8이야. 홍길수이는 1, 2, 3, 4, 5, 6, 7, 9, 9.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기 전화번호를 8자리. 이름 들어가는 자리에 만약 홍길동이가 보냈다. 홍길동이 보냈다라는 그 자리에 이름을 적지 말고 그 홍길동이 통장에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전화번호 8자리를 넣어라 이게. 숫자 8자리를. 그게 적혀 있을 거예요. 글로 쭉 적어놨지만 충전은 어떻게 라고 하는데 타치를 해보면 나와요. 충전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도 좀 늦었고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숫자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에 지내왔던 얘기 또 회장님의 생각 저와 같이 일했던 내용 이런 걸 제가 설명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회사를 소개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점심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로 맛있는 거 드시러 나가셔요 같이 그럼.